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윤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기념일에 그 학교나 또 양육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날에 읽는 오늘의 어린이 책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오늘은 어떤 날에 대한 책일까요? 어떤 날인가요? 오늘은 6월 18일 국제 피크닉의 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피크닉의 날도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네네. 누가 이런 걸 정했을까? 그러니까요. 네네. 또 찾아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특별한 날에 뭐 국경일이나 뭐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 혹은 또 여러 단체에서 지정한 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국제 피크닉의 날은 뭐 어떤 기관에서 딱 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정해지고 있지는 않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 특히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 6월이라는 그 달이 좀 날씨가 좋고 야외 활동하기 또 좋은 달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조금 시작되는 이제 여름 초여름? 네. 그렇죠. 그럴 때죠. 그래서 국제 피크닉의 날 그런 영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네.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하늘 아래 와인, 치즈, 빵, 과일을 곁들여 여름 날씨를 만끽해 봅시다. 이렇게 피크닉을 나가봅시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요즘에 또 어린이들은 실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햇빛을 쬐일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밖으로 나가보자. 또 자연을 만끽해보자. 또 봄도 참 좋지만 봄엔 찬 기운이 좀 있는데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초여름의 어떤 그런 실록, 아름다운 푸릇한 그런 자연을 좀 느껴보자. 이런 의미에서 피크닉의 날을 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주 더워지기 전에 약간 더위가 느껴지지만 또 야외에 있는 게 좋은 그런 절기인 것 같아요. 6월 18일. 이럴 때 이제 야외 생활을 즐겨보자. 뭐 이런 의미로 누군가 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재미있는 날입니다. 네. 이런 피크닉 소풍 이런 거 나가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저는 그러세요? 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가끔 이제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네. 근처 공원 같은 데서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이런 피크닉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뭘 싸가지고 해야 되나? 그쵸. 보자기 펼쳐놓고 앉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인상파 그림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은 거. 그쵸. 네. 근데 그 인상파 그림에는 그렇게 되려면은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그런 이제 돗자리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긴 해요. 네. 그래도 어렸을 때 이제 뭐 아니면 소풍 가서 학교 다닐 때 그런 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뭘 먹는 그런 걸 저는 좀 최근에는 거의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예전에 뭐 데이트할 때 그렇게 해봤던 것 같고 아이들 데리고는 한강 가서 하셨나요? 그때 이제 어린이대 공원이라고 능동에 네네. 거기 잔디밭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리고 좀 거기는 돗자리 펴기 되게 좋게 돼 있어가지고 네. 거기는 이제 그늘막 텐트 치는 곳은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잔디에 그냥 돗자리 펴도 돼서 거기서 좀 이제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좋았는데 요즘 분들은 한강공원 이제 서울에서는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어마어마해요. 그쵸? 네, 가보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독특한 등도 있고 거기에만 쓰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진짜 사람 많고 물론 배달 음식 먹는 분이 많긴 하지만 요즘은 어디나 다 배달이 되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여름이든 한여름하고 한겨울 빼고는 진짜 주말에는 바글바글하다. 그쵸. 네, 저희만 피크닉을 안 하고 젊은 분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나가보고 싶네요. 그게 어렸을 또 때는 가성비가 좋은가 봐요. 네. 그쵸. 어차피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음료 시키고 할 바에 이렇게 싸가지고 보니까 그런 그늘막 텐트 같은 거 렌트해주는 업체도 그 이제 한강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 빌려주죠. 네. 뭐 그런 어떤 피크닉 책에서는 어떤 피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책들은 첫 번째 책. 첫 번째 책은 나 진짜 궁금해라는 책입니다. 나 진짜 궁금해. 미카 아처 글그림 김난영 옮김.
그 나무의 말에서 2022년에 나왔고요. 우리는 2권에서 소개했네요. 오늘의 어린이 책 2호. 네. 네. 2호에서 표현에서 선정을 했고 네. 여기에 해당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 질문은 17번째 질문. 배경 그림에서 인물과 상황의 묘사가 성별 편견 없이 다양한가요? 이러한 질문에 맞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친구들이 어린이 친구 2명이 나오는데 피크닉 자체를 간다기보다도 네. 자연,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집 안에 있다가 야외로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피크닉과 또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네. 저희가 쓴 서평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칼데콧 안어상 수상작. 할 일 없이 소파에서 뒹굴며 심심해하던 두 아이가 산책을 나선다. 아이들은 집 밖에 펼쳐진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눈길이 머무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진다. 해는 세상의 전등일까? 나무는 하늘의 달이일까? 등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놀라운 상상력이 담긴 끝없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거침없이 세상을 탐색하는 두 아이의 몸짓이 무척 자유롭다. 특히 다소 소극적으로 보이는 남동생을 드넓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으로 이끌어주는 누나의 활기차면서도 다정한 태도가 인상적이다. 네. 다음 클럽의 서평 읽어주셨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까 그 17번째 질문, 그림에서 인물과 상황의 묘사가 성별 편견 없이 다양한가요? 이제 이미지, 그림책을 볼 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글에서는 성평등한 어떤 내용을 잘 담았으면서 그림에서, 이미지에서 이제 그런 게 어긋나는 경우가 이제 왕왕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에 어떤 대표 주자로 소개한 책이기도 하고 또 자연에서 남매가 어떻게 잘 노는가 이런 것도 보여주는 그런 책이네요. 네. 네. 이 미카 아처 작가님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시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이자 교사, 그다음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책의 중요성을 그리고 사랑을 좀 키우게 되셨고 이런 그림책 또 칼데콧 안어상 수상한 책인데요. 이 책은 일단 표지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두 아이가 남매가 굉장히 자유로운 포즈, 그러니까 그 두 손과 두 발을 활짝 펴고 있어요. 네, 활짝 펴고 있고요. 이제 바닷가 아마 바위 네. 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장면이고 글이 많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딱 이제 펼치자마자 뭐랄까요? 바닷가 숲? 바닷가에, 네, 그렇네요. 바닷가에 있는 숲. 처음에는 아이들이 집 안에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창 밖으로 파도가 보이고 있고요. 네. 수평선이 보이는데 소파에서 누나는 엎드려서 책 보고 있고 동생은 뒹굴뒹굴 고양이 안고 고양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심해. 동생이 네. 얘기하고 있죠. 심심해. 양말이 정말 예쁩니다. 네네. 그렇네요. 네. 누나가 우리 산책 갈까? 창밖을 보면서 턱을 괴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좋아. 이제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집이 진짜 그 바닷가에 굉장히 탁 트인 곳에 있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해가 나오는데 해는 세상의 전등일까?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아 네네, 때는. 맞아요. 그 아이들이 제일 흔히 하는 질문이 이제 뭐 비가 내리면 신이 오줌을 싸는 것이냐, 뭐 이런 거. 네. 아니 저기 유아기에 아이들이 하는 말은 정말 주옥 같고 너무 상징성이 높아서 네. 저도 한동안 적어놨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시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 아이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고. 맞아요. 단어가 제한되니까 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거를 서로 엮어서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네. 아무래도 작가님이 유치원에 계속
오래 계셨다 보니까 이런 유아들의 언어에 호기심 어린 질문을 잘 캐치하셔서 쓰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친구들이 밖으로 점점 확장을 합니다. 마을로 좀 나와서 여기 다리도 있고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지점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바다 어귀, 강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엔 산도 보이고요. 네. 산등성이들 많이 보이고 물 안개는 강의 이불일까? 뭐 이런 질문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더니 아이들이 들판으로 나가서 산 어귀에 막 들어섰어요. 산등성이는 산의 등줄기일까? 숲은 산의 털옷일까? 이런 귀여운 질문들. 그쵸? 숲은 산의 털옷 맞죠? 그렇죠. 네. 이게 없으면 민둥산이 되잖아요. 추운 산이 되죠. 털옷을 잘 입어야 숲이 아름답죠. 네. 그거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산이. 일단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채도가 진짜 높아가지고 네. 뭔가 아주 여름에 초입에 아까 그 피크닉의 날이 6월 18일 초여름이다 그랬는데 그 느낌이 확 삽니다. 맞아요. 그 숲의 느낌이 생생하게. 네. 아이들 옷차림도 얇은 긴팔, 긴바지로 봐서 요런 그런 초여름 정말 시즌인 것 같아요. 막 이제 초록의 잎들이 돋아나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궁금해. 자연을 막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크닉의 날을 지정을 한 것이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밖으로 나가서 실내에서 그만 있고 무조건 어디든 나가서 자연의 변화를 살피고 그걸 좀 만끽해라 이런 뜻에서 피크닉의 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책이 아주 잘 드러나네요. 이렇게 그 초여름에 밖에 나와서 접하는 강이나 산이나 어떤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게 페이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나무는 하늘의 다리일까? 나무까지는 나무의 팔일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나무를 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이 나무 되게 잘 타네요, 이 친구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나뭇가지가 아주 색깔이 선생님 특이하죠? 네.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게 약간 무슨 그런 퀼트한 것 같은 그런 무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크레파스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긁어낸 것 같은 그런 표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기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색을 표현하는 기법이 아주 다채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뭐 유성 물감도 쓴 것 같고요. 다양한 그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 입체적이고 생생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남매는 계속 막 돌아다녀요. 자연에 나가서 열심히 노네요. 네, 한마디씩 하면서. 동굴도 보고 바다도 보고요. 네. 시내는 지구의 실핏줄일까?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이 질문들이 짧지만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들. 이 남매들이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거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긴 했는데 이렇다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노는 누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모든 아이들이 자연을 보면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종종 정말 그런 자연물 커다란 거를 보면서 어떤 사실 인간은 되게 작은 존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대자연에 있는 좀 어떤 거대함 그런 걸 좀 느끼는 지점은 한 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경외감을 느끼긴 하는데 그 경외감을 저렇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그런 남매가 정말 아름다운 그림책이어서요.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분명히 읽은 책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너무 새삼스럽게 아름답습니다. 다른 지구의 가로등일까. 그러면서 집 난간에 이 남매가 이렇게 기대 서 있어요. 잠옷 같은 거 입고 고양이 뒷모습도 보이고 멀리 바다가 있고 달이 이렇게 둥실 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왜 얘네가 옷을 갈아입었냐면 그 앞에서는 이제 비를 맞았거든요. 그렇구나. 비를 흠뻑 맞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죠. 이제. 정말.
아까 낮에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해가 이제 쨍쨍했어. 해가 거의 뭐 정오 네. 중천에 떠 있을 때니까 그때부터 지금 얘네들이 쫙 숲, 바다, 시내, 동굴 뭐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노을이 졌어요. 네, 바다 노을이. 위에 빨갛게 노을이 물들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비를 맞고 와서 네. 이제 그 집에 실내 옷으로 갈아입고 또 바다를 바라보고. 이 책에서 좋은 점은 어른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한다는 건데 네. 어린이들끼리 사실은 이렇게 자연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권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안전을 걱정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실내로 막 뭐 맞아. 그 요즘에 또 현대인들이 사실은 그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해를 많이 안 받아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차를 타고 출근하는 어른은 햇빛 안 보고 바로 차를 타가지고 쭉 가서 실내 건물 빌딩 생활 하다가 뭐 혹은 또 지하철 타고 퇴근하면은 거의 해지면 퇴근을 하니까 햇빛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등교를 해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뭐 점심시간이나 운동하는 체육 시간에는 잠깐 운동장 나갈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만약에 그 아이가 뭐 돌봄교실에 있거나 셔틀을 타고 학원을 가고 해 질 때쯤 오면은 진짜 햇빛 받을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하고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그쵸? 네. 힘이 없고. 제가 여행 갔을 때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잖아요. 대부분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하루 저희 같이 갔던 여행객 중에 모자를 집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네. 숙소에. 막 끌탁을 하길래 제 거를 쓰라고 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그 땡볕에 모자를 안 쓰고 한번 다녀봤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이 나라에 언제 또 온다고, 혹은 이 여름에 이 시간에 모자 안 쓰고 다닐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럼 오늘 하루는 모자 안 써보지라는 생각이었는데, 해를 직접 이렇게 쬐다는 경험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하루 종일. 이 아이들처럼. 네.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비가 와서 아이들이 맞는 장면도 있는데 예전엔 우리도 비를 그냥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우산 없을 때 그냥 비 맞고 막 그냥 이까짓 거 하면서 막 뛰고 그쵸.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비 맞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 좀 있고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이 자연을 내 몸으로 그냥 햇볕이나 비나 이런 걸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다. 맞아요. 네.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해를 많이 쬐지 못하면 불면증도 생기거든요. 그게 무조건 눈에 빛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 봐야지 또 잠이 잘 오는 멜라토닌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맞습니다. 네, 뭐 그것도 생기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렇게 그 표지에 나오는 저 정도의 어떤 내 활개를 치는 일을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하루에 한두 번은 해봐야 돼요. 그쵸. 쭉쭉 기지게. 맞습니다. 네. 몸을. 저는 제 아이들한테 네.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도 물론이지만 어린이들은 무조건 1시간 이상 땀을 흘려야 된다. 운동을 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나가라. 왜냐면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뭐 책 보려고 하고 아니면 TV 보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만 뭐랄까요? 몸을 가만히 놔두는. 웅크리고 있는. 네. 네네, 근데 맞아요. 그게 그렇게 습관이 되면 더 움직이기 귀찮거든요. 나가서 뭐 배드민턴을 치든 놀이에서 좀 놀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맞아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점점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 안 하면 네. 점점 그 집안에서 하는 가장 왜소한 행동. 네. 그걸로 고착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지금까지 나 진짜 궁금해 작품 그림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소개할 책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책도요. 자연과 숲이 잘 드러난 책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나딘 로베르글 친렁 그림 작은 코 도마뱀에서 2023년에 나왔습니다. 친렁 중국 작가인가 봐요? 네, 중국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아마 네. 중국계 뭐 캐나다인일 것 같은데 네. 이 책은 저희가 3권에서 소개를 했고 네. 주체성 범주에 실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오늘의 어린이책 질문은 두 번째 질문,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서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클로버는 숲속 작은 농장에 산다. 주변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 무얼 하면 좋을지 결정하는 일이 늘 너무 힘들다. 어느 날 기르던 염소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클로버는 꼼짝없이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언니 오빠는 없지만 숲에서 클로버를 도와줄 존재들이 많다. 커다란 나무 안아보기, 개울물 내려다보기, 풀밭에 누워보기. 자연 속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의 선택을 내린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가며 성장하는 주인공을 응원하게 된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옵니다. 귀를 네. 기울이면. 맞습니다. 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는데 네. 정말 맞아요. 여기 작은 어린이 클로버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권의 책은 뭐 직접 피크닉을 나가는 것도 좋지만 자연이 좀 잘 드러난 책을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디 피크닉을 나간다는 거는 뭐 그런 자연을 만난다라는 게 사실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자연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책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귀를 기울이면 열어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숲속에 클로버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클로버는 가족 중에서 가장 어렸답니다. 클로버에게는 농장에 사는 염소만큼이나 많은 언니 오빠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 하늘은 끝없이 맑고 집안은 북적거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진짜 숲속에 작은 오두막, 약간은 낡아 보이는 오두막이 있고 염소들 있고 강아지도 있고요. 말도 조랑말도 있고요. 동물이 많아요. 네, 어린이들이 있어요. 농장. 네. 이 어린이들이 귀여운 어떤 멜빵 바지에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귀여워요. 네. 작은이들 같아요. 네. 그래서 첫째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 블루베리 따러 가자. 이번엔 언니가 말했어요. 개울에 가서 조개를 잡는 건 어때? 근데 개울에 그 민물조개도 있나요? 조개?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클로버는 나는 버섯 따러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니랑 오빠가 각각 다른 거를 하자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버는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 뭘 하고 싶은지. 나는 왜냐면 다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버섯 따는 것도 좋고 개울에 가서 조개 잡는 것도 좋고 하면서 자기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제 그 그림에 또 자연들이 많이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아마도 수채화처럼 보여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개울로 가. 뭘 해도 괜찮아, 클로버. 버섯도 떼고 조개 잡아도 돼. 버섯은 다음에도 딸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은 스스로 정해봐. 저희가 이 책에 해당하는 질문이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라는 질문. 네. 이 질문은 참 다시 봐도 참 잘 만든 질문이다. 네. 저희가 주체성에서 네. 그쵸. 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장면에서 작은 클로버가 쭈그려 앉아서 서 있는 오빠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네 마음은 스스로 정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오빠를 따라가거든요. 오빠가 그러면은 나는 그럼 개울로 가야겠다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조개 잡고 열심히 놀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숲속에서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맨발로 놀던 클로버가 무슨 소리지 하면서 풀숲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염소 한 마리를 만나요. 새끼 염소 한 마리. 네, 하얀 새끼 염소. 네, 자기네가 클로버가 키우는 염소인가 봐요. 네. 이름이 있어요. 모라나
네가 왜 여기 있어? 우리 따라온 거야? 근데 모란이가 뭐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껑청껑청 갑자기 멀리 가버립니다. 따라가야죠, 그러면. 그래서 클로버는 얼른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또 모란이가 눈 깜짝할 새 바위 뒤로 사라져버려요. 가지마, 이리 와. 너 혼자 숲을 다니면 안 돼. 너 너무 멀리 왔잖아. 계속 따라가요. 따라가서 무엇을 만날까요?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나무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아주 깊은 숲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곶자월 같은 데 갔군요. 네. 원시림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떡하지? 나 게울로도 돌아가야 되고 혼자 있는 모란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제 고민한 순간 책의 어떤 이야기의 중반부에 클로버가 이렇게 해요. 클로버는 가까이에 있는 떡갈나무에게 말했어요. 멋진 떡갈나무야, 네가 좀 말해줘. 계속 모란이를 찾아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언니 오빠가 기다리는 개울가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클로버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두 팔을 쫙 펼쳐 커다란 나무를 안았어요. 나무에 가만히 귀를 대어 보였어요. 귀 기울여 들을 테니 말해봐. 너무 귀여워요. 아이가 나한테 답을 줘. 나무를 한아름이 이제 뭐랄까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어린이 10명이 있어야 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두툼한 엄청난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네, 떡갈나무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살고 있네요. 고요하게 눈을 감고 나무를 꼭 안고 있어요. 나무 껍질에서 좋은 내음이 났어요. 하지만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실망한 클로버는 나무를 안았던 팔을 풀고 조금 뒤로 물러났어요. 나무가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클로버는 나무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갑자기 그 노래 가사 중에 요즘 노래 중에 좀 된 거긴 한데 정답을 알려줘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나무에게. 네. 근데 저런 건 굉장히 와닿는 장면인 게 저렇게 숲에서 사실 저런 질문을 하면 저렇게 고요해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어린이가 했는데 누구나 사실 저거를 한번 재현을 해보면 이렇게 자연이 나에게 어떤 감화를 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공감합니다. 네. 저 장면을. 그래서 이제 모란이가 계속 이제 탐험을 합니다.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발자국도 따라가고 나름대로 그 추리를 통해서 개울아 너가 알려줘. 나 어디로 가야 돼? 또 개울 위에 누워서 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연을 또 흠뻑 느낍니다. 저희가 앞에서 읽어봤던 나 진짜 궁금해 나오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땅의 소리도 듣고 물의 소리도 듣고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집에 왔나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모란이 염소를 찾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숲속에 혼자 남게 됩니다. 네. 너무 깊이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러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나중에는 결국에는 클로버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요. 떨어진 아기 새를 구하려고. 그러다가 밤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모란이는 잘 있었고 언니 오빠들이 이제 찾으러 왔어요. 클로버를. 얘가 이제 길을 잃은 거죠. 사실은 모란이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클로버가 길을 잃게 된 거죠. 근데 온 형제 자매가 출동해가지고 클로버를 찾으러 나온 그림입니다. 불을 밝히고. 맞아요. 다행히 잘 찾았네. 네. 행복한 결말. 맞아요. 언니 오빠들이 숲에 혼자 있던 모란이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러고는 그 주변을 열심히 찾아다녔대요. 클로버도 가까이에 있겠다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다행히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요. 하면서 다행히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문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속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언제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비단 숲에서 진짜 실제로 물리적으로 길을 잃은 이야기 뿐만 아니라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사람들도 답을 누군가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점도 보고 교회도 가고 스님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정답은
네 안에 있단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서사에는 이 클로버가 숲으로 들어가서 숲과 대화하는 과정이 사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자연 속, 자연이라는 대상과 함께하는 그렇게 그려져 있고 저는 그냥 느낌이라서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작가가 중국의 작가잖아요. 네. 그림에서 풍기는 느낌이 완전히 서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그런 느낌도 좀 갖게 되고, 네. 글쓰기를 하신 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린이 책에 종사를 했고, 또 문학하고 교육학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약간 명상적인 내용? 이런 거를 좀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우리들 어른들도 실제로 뭐 자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산에 가서 뭐 지리산을 간다든지 맞아요. 한라산을 간다든지 네. 그냥 아무도 없이 어떤 맞아요. 그 자연과의 독대를 네. 한번 하면 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게 되고 좀 쓸데없는 잡념들은 많이 사라지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자연 속에서 좀 뭔가 오늘 나는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은 경험,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막 그렇게 험한 산에는 못 가봤지만 네. 그래도 저는 좀 자주 가요. 동네 뒷산에 가서 일부러 진짜 그런 스마트폰 아예 안 보고 새소리를 들으러 갑니다. 요즘에 취미가 새소리 듣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야산에 가면은 다양한 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소리 들으면 뭔가 진짜 정말 좋거든요. 뭔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회복되는 느낌? 네, 완전 회복되는 느낌 들고 되게 고요해지고 어쨌든 자연에 있으면 진짜 인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가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국제 피크닉 날이 있나 봅니다. 의도적으로 나가보라. 6월 18일. 네, 모든 이제 어떤 연결과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네. 태양이 뜨거워졌으니 그렇죠. 나가보라. 네,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 태양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런 만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곤충들도 진짜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루하루 다르고 어제 갔을 때 열매 없었는데 오늘은 뭐 열매랑 잎이 막 퍼져 있고 그런 것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너무 우리나라가 요즘 습해가지고 많이 더워서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까지는 네. 네. 아침 일찍 가면 또 조금 괜찮습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그 멀지 않은 곳에 산이나 이런 공원이 있으시면 좀 이른 시간에 한번 나가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의 이야기들 아마 스스로 체험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 피크닉의 날 읽으면 좋을 만한 어울리는 그런 책 2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은주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